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어머님들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자주 고민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을 찾고 싶어 하시는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사위와 잘 지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지만 그 중에서도 사위라는 존재는 조금 특별합니다. 딸이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그 순간부터 사위는 더 이상 남이 아니라 내 가족이자 함께 평생을 이어갈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하지만 막상 가족이 되었다고 해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서먹하고 어색할 때가 많습니다. 사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도 하지요. 세대 차이도 있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생활 습관과 가치관 역시 차이가 나다 보니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오해가 생기고 서운한 감정이 쌓이기도 합니다. 딸과 사위가 함께 있을 때는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하지만 속으로는 서로 조심스럽고 거리를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위와의 관계는 딸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사위와 장모가 원만하게 지내야 딸의 가정도 평안해지고 손주들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위와 잘 지내는 방법을 아는 것은 단순히 나와 사위의 관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딸의 가정 전체의 행복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위와의 관계를 조금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해 간섭과 배려의 균형, 칭찬과 격려의 힘,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가족으로 나아가는 과정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동안 나도 이런 부분을 고쳐야겠다. 이런 방법은 바로 실천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깨달음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위와의 관계는 결코 어려운 벽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다가가면 더 깊고 따뜻해질 수 있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부. 존중에서 시작되는 관계. 사위와 잘 지내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이라고 하면 거창한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작은 태도와 말투에서부터 드러나는 아주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사위는 내가 평생 키워온 딸이 인생의 동반자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딸이 사랑하고 믿음을 준 사람이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위의 생활 태도나 가치관이 나와 다르게 보일 때 마음속에서 실망이나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 딸이 조금 더 좋은 조건의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스치기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기준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딸의 삶에 바랐던 기대와 딸이 스스로 선택한 삶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본다면 관계는 쉽게 틀어지고 맙니다. 반대로 내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사위에 대한 시선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존중은 특히 말투와 태도에서 크게 드러납니다. 같은 말이라도 너 왜 그렇게 하니? 라고 묻는 것과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나도 궁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사위는 장모의 말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지적이나 잔소리보다는 호기심 어린 질문과 대화의 형식으로 다가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위가 집안일을 돕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면 불편해라고 말하기보다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한가 보구나. 나도 배워야겠다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사위는 지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사위와의 관계는 말 한마디, 시선 한 번에서 시작되는 존중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또한 존중은 사위의 작은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명절 때 운전을 맡아 수고했을 때 손주와 함께 놀아주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 혹은 힘든 일상 속에서도 성실히 일하는 태도. 이런 장면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운전하느라 수고 많았다. 아이랑 노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자네가 열심히 살아가는 걸 보니 든든하다라는 말은 사위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장모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는 사위에게 가족으로서 깊은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존중은 또한 경계선을 지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딸 부부의 가정은 독립된 공간입니다. 내가 부모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고 관여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위가 자신의 방식대로 가족을 이끌어가는 것을 믿고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존중입니다. 물론 때로는 내 마음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개입하기보다 그들만의 방식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유지하면 사위는 장모를 믿어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존중은 눈에 보이는 차이를 포용하는 힘입니다. 세대 차이, 성격 차이, 생활 습관의 차이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왜 다르지? 라는 의문을 그래 다를 수 있지라는 수용으로 바꾸는 순간 관계는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사위는 자연스럽게 장모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게 됩니다. 사위와의 관계에서 존중은 거창한 덕목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태도에서 길러지는 습관입니다. 따뜻한 시선, 부드러운 말투, 작은 인정과 배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사위는 장모를 편안하고 존경할 만한 어른으로 느끼게 됩니다. 결국 존중은 사위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시작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2부. 간섭 대신 배려. 사위와의 관계에서 가장 많은 어머님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간섭과 배려의 차이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딸을 키워왔습니다. 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딸이 결혼을 한 뒤에도 본능처럼 조언을 하게 되고 때로는 이것이 간섭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내 딸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장모님의 말이 딸 부부의 선택을 부정하는 듯 들릴 수도 있고 가정을 존중받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딸 부부가 아이 양육 방식을 정했는데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 버릇 나빠져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키웠어라는 말을 쉽게 내뱉게 되지요. 하지만 이런 말은 사위에게 내가 아버지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희가 아이를 참 세심하게 키우려고 애쓰는구나. 나도 배울 게 많네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 순간 사위는 장모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따뜻한 감정을 느낍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간섭 대신 배려의 말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간섭은 사위로 하여금 장모 앞에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또 뭔가 지적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배려는 그 반대입니다. 장모님은 우리를 믿어주신다,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안정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위가 장모와 함께할 때 편안함을 느끼고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고 싶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딸 부부가 집안 인테리어를 꾸미는 방식을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돈 낭비 아니냐, 색깔이 왜 이렇게 칙칙하냐 하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집은 그들만의 공간입니다. 그들의 취향과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이 곧 배려입니다. 굳이 의견을 내고 싶다면 나는 밝은 톤도 좋아 보이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처럼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묻는 태도는 간섭이 아니라 관심과 배려로 전달됩니다. 간섭과 배려의 차이는 결국 경계선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결혼한 딸과 사위는 이제 독립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들의 삶을 내 삶의 연장선으로 여기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의 독립된 세계로 존중해주면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물론 장모로서 딸 부부를 걱정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내 방식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위가 집안일로 힘들어할 때 자네가 우리 딸과 가족을 위해 고생이 많지, 정말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은 배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남자가 할 일이 아닌데 왜 내가 다 하니라고 하면 사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간섭이 되고 맙니다. 배려는 작은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서 준비해 주거나 장거리 운전 후 피곤해하는 사위에게 오늘은 얼른 쉬어라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지시는 간섭입니다. 결국 같은 관심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이지요. 간섭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만 배려는 관계를 끌어당깁니다. 사위가 장모님을 만날 때 편안해야 딸도 마음 편히 시댁과 친정을 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섭을 줄이고 배려를 늘리는 것이 딸 부부의 행복을 지켜주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정리하자면 간섭 대신 배려한다는 것은 사위의 삶을 인정하고 선택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할 때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을 때 사위는 장모를 나를 이해해주는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관계는 점점 더 따뜻해집니다. 3부. 칭찬과 격려의 힘.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장모에게 칭찬을 들을 때 그는 자신이 단순히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이 집안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는 사위와 장모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사위가 보여주는 작은 행동들을 떠올려 보세요.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거나 명절 때 가족들을 위해 운전을 맡아 장거리로 달려온다든지
혹은 퇴근 후에도 손주와 놀아주기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웃음을 짓는 모습 말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볼 때 당연한 거지 하고 넘어가지 말고 한마디라도 고맙다고 표현해 보세요. 오늘 운전하느라 고생 많았지?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왔다. 아이랑 노는 모습이 참 보기 좋구나. 손주도 참 즐거워하네. 자네가 있어서 든든하다라는 말은 사위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칭찬은 단순히 듣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의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줍니다. 사위가 장모에게 칭찬을 들으면 그는 장모님 앞에서 더 잘하고 싶다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작은 인정이 새로운 노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지요. 반대로 장모가 늘 비판적이거나 무심하다면 사위는 위축되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칭찬입니다. 형식적으로 잘했어, 고생했네 하는 말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았는지를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네가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해 주니까 아이가 더 밝아지는 것 같아라고 말하면 사위는 자신이 한 행동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인정받는 기쁨을 느낍니다. 또한 칭찬은 꼭 특별한 성과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 작은 모습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사위가 먼저 상을 치우는 것을 보고 우리 사위는 살림에도 적극적이네. 덕분에 분위기가 좋아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 사위는 가족으로서의 소속감을 더 강하게 느낄 것입니다. 격려 역시 중요합니다. 사위가 사회생활에서 힘들어할 때 장모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큰 위로가 됩니다. 요즘 많이 바쁘다던데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 자네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믿음직스럽다. 이런 격려는 사위에게 든든한 응원군이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사위가 장모와 대화하면서 부담보다 위로를 받는 경험을 할 때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집니다. 또 한 가지, 사위의 취향과 관심사를 존중하는 것도 칭찬과 격려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사위가 좋아하는 스포츠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가 성취한 작은 일에도 관심을 보이면 그는 장모에게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따뜻한 감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자네가 이야기해 준 야구 경기 결과 봤어. 자네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서 참 기쁘겠다 같은 짧은 말도 사위에게는 큰 의미가 됩니다. 물론 칭찬과 격려는 지나치면 오히려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게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꾸며낸 칭찬은 금방 티가 나고 오히려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진심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정리하자면 칭찬과 격려는 사위에게 나는 가족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고 장모에게는 나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만족을 줍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릴 때 장모와 사위는 따뜻한 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위에게는 장모의 인정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곧 딸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장모에게 존중과 격려를 받는다고 느낄 때 그는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더 안정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위에게 건네는 작은 칭찬과 격려는 딸과 손주의 행복까지도 지켜내는 소중한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4부. 함께 성장하는 가족. 사위와 잘 지내는 관계가 단순히 예의 바르고 무난한 사이에서 머무른다면 그 이상으로 깊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딸을 매개로 이어진 인연이 아니라 서로의 삶 속에서 배우고 영향을 주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라고 하면 피로 맺어진 관계를 떠올리지만 사실 가족의 진짜 힘은 서로에게 배우며 성장하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사위와 장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와 배경은 다르지만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먼저 세대 차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보세요. 요즘 세대는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익숙합니다. 스마트폰, 온라인 쇼핑, 모바일 뱅킹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지요. 장모가 사위에게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 이 앱은 어떻게 깔아야 하니? 하고 도움을 청한다면 사위는 장모님이 나를 믿고 의지하는구나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작은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오히려 친근함이 쌓이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집니다. 반대로 장모는 사위에게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인생을 더 오래 살아온 만큼 힘든 시기를 극복해온 노하우, 가정을 지켜온 경험,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온 방법들을 들려줄 수 있지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가르치려는 태도가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는 태도입니다.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자네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은 사위가 장모를 인생의 조언자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또한 함께 성장하는 가족이 되려면 특별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큰 행사 외에도 사위의 생일에 작은 선물을 준비한다든지 딸과 손주가 없는 상황에서 사위와 단둘이 차 한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시간이 쌓이면 장모님은 나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는구나라는 따뜻한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사위와 함께 취미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포츠 관람, 맛집 탐방, 여행 이야기 등 가볍고 즐거운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사위가 좋아하는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너를 알고 싶다라는 신호이자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작은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불편하게만 여기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로 의견이 달랐을 때 바로 판단하지 않고 내 생각은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좋네라고 말한다면 갈등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성장하는 가족은 서로를 평생의 동반자로 바라보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딸을 통해 만난 인연이지만 이제는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가족입니다. 내가 사위를 존중하고 신뢰할수록 사위도 장모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관계가 될 때 단순한 가족을 넘어선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위와 장모의 관계는 더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가까워지고 이해한 만큼 따뜻해집니다. 작은 대화, 작은 배려, 그리고 함께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 쌓이면 사위는 평생을 함께할 든든한 가족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성장하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사위와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딸의 남편으로만 보였던 사위가 이제는
나와 인생을 함께 살아가야 할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됩니다. 사위와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작은 말투 하나, 작은 시선 하나가 관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존중하는 태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위를 내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비교하기보다 딸이 사랑하고 선택한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존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또 간섭과 배려의 차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사소한 조언이라도 사위에게는 간섭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건 내 방식이고 저건 그들의 방식이구나 하고 경계선을 지켜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위가 보여주는 작은 노력들을 인정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사위에게는 나는 이 집안에서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따뜻한 감정을 주고 그 감정이 딸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사위를 격려하는 일은 딸과 손주의 삶을 지켜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위와 장모가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로 나아갈 때 단순한 인척 관계를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내가 사위에게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사위는 나에게 인생의 지혜를 배우면서 함께 성장할 때 관계는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사위와 잘 지내는 방법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존중, 배려, 칭찬,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 이 네 가지를 기억한다면 사위와의 관계는 언제든 더 따뜻하게, 더 편안하게 변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행복은 사위와의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어져 가정이 더욱 화목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안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